해마다 봄이면 선진이성 공원에서는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벚꽃축제를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죠. 선진이성에는 사천해전 승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두었던 사천해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읍성과 외성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선진이성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네, 이번에는요 벚꽃축제가 열리는 선진이성으로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와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벚꽃이 유명한 선진이성에도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예. 이 벚꽃축제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벚꽃놀이를 하더라도 그런 역사를 알고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 마지막 해 1598년도에 이제 사천성 전투가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중에 거기에서 이제 일본군이 대승을 합니다. 우리 조명연합군이 쓰라린 패배를 하는데 그 후손, 그때 이제 그 전투를 지휘했던 외장의 후손이 일제강점기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그 자기네 선조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벚나무를 심고 벚꽃놀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선진이성 벚꽃놀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벚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됐고 그 이후에 벚꽃놀이를 이제 하게 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더라도 여기 이 벚꽃놀이에서는 그 뿌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구나. 알고 즐기는 거하고 모르고 즐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이 선진이성에 이제 오면은 예. 이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이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 겉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진이성 안으로 저희가 걸어오다 보니까 선생님 이 성곽이 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선생님. 예, 그렇죠. 70도 정도. 네, 예.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여기 이제 선진이성이 원래 이제 우리 토성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임진왜란 때 그 외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성이 아니고 네. 외성. 일본 성의 어떤 자치이고 일본 성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약간 저렇게 7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 조선성, 우리나라 성은 90도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성은 저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겉에 기울기 모양을 봐서 예. 우리나라 성인지 외성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유까지 조금 알아두면은 네.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예요.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서 있어도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언제나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수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튼튼한 정도에서는 직각으로 서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일본의 성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 출격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선생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천성 전투는 1598년 마지막에 벌어졌고 사천해전은 1592년 첫 해에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첩 기념비가 있는데 사천해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는 선진이성 바로 앞바다가 이제 사천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뒀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적이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있을 때,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한 군대가 거북선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 있던 적선들을 싹 불사질러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승전을 한 그런 자리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거북선이 첫 출전한 해전이 바로 사천해전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거북선이 과연 몇 척이나 될까요? 몇 척?
1번 네. 3척, 2번 12척, 3번 20척.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선생님, 저 영화 봤어요. 아, 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 맞나요? 아, 예. 그때는 명량해전 당시에 네. 직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전선을 통틀어서 12척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 그때는 이제 네. 그 쫄딱망하고 나서 원균이 쫄딱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척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거북선이 한 척도 없었습니다. 아, 임진왜란 7년 전 시기를 통해서 활약했던 거북선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3척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세 척으로 그러면 예. 선생님 외적과 싸웠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적네요. 예, 예. 네.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화력, 굉장한 돌파력, 이걸 이제 확보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앞서 있었던 가장 선진적인 어떤 전선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전선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많은 전투에서 싸움을 하시다 보면 예, 예. 부상도 좀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외적을 섬멸하는 데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사천해전에서도 바로 어깨에 외적 조총에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총상을 입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마이신이라든지 뭐 어떤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간단한 문제였겠지만은 그때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총상 임진왜란 시작할 때 맞은 이 총상을 나중에 노량해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안고 사셨다고 그럽니다. 임진 난중일기에 보면 어떤 이 고통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한 번씩 나옵니다. 네. 아, 예. 그때 이제 사천성 2차 전투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순천에 이순신 장군한테 포위되어 있던 순천의 외적, 여기서 네.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순천인데 그 외적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천에 있는 외적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을 하게 됐고 그 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순천을 포위하고 있던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남해 앞바다로 와서 싸우게 된 것이 노량해전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외적들은 패배를 하고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사이에 순천에 있던 외적들은 뒤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림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서 그래도 이야기한다면은 사천성 2차 전투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기지 못했더라면은 순천 외성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으로 출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황망하게 목숨을 잃을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